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6페이지 9.2.5 상속의 활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의 활용은 제가 이 내용을 넣은 게 상속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오버라이드하여 재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됐지만 옛날 SI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고도화 프로젝트였어요.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방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도 돌아가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추가적인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소스 코드는 기존 소스 코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코드로 돌아가게 구현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제가 상속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상황을 가정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샘플은 9번입니다. 자, 클래스 SAMPLE 09. 자, 메인 메서드는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거예요. 레거시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키 값을 얻어오는 것을 구현을 할 거예요. 키 값을 얻어오는데 랜덤 값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을 이용을 해서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메서드를 하나 만듭니다. 유틸 메서드예요. 실제적으로 이 유틸 메서드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걸 또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 유틸 메서드를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또 뭐 개조한다라고 해야 되나, 다시 바꿔서 이용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우선 레거시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자, 유틸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네. 너 키값을 구해오는 거예요. 키값. 여기에서는 RTURN. 자,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 문자열과 정수와 더하면 문자열이 되는 거죠. 자, 인트 매스의 랜덤. 네, 1번부터 할 거예요. 0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1번부터 할 건데 총 10번까지 할 거고 1씩 더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번까지 나오게 해서 그 특정 키 값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출력을 할 거예요. CY 키. 네, 키라고 할게요. 자, util get random 이렇게 해서 이 스트링 값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할 겁니다. 자, syso f로 하고 할게요. f. 자, 여기다가는 자, 레거시 시스템에서 처리될 키 값은 %s입니다. 자, 역슬래시 두 번을 할게요. 예, 두 번을 계행을 하는 거죠. 자, 저기에 키 값은 요거겠죠. 요거. 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어서 앞으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5개를 얻어올 겁니다. 5개. 이 키 값을 한 번에 이런 경우가 있죠. 파일 첨부를 하는데 파일이 하나만 가져오는 경우, 하나만 가져올 때 그 하나에 대한 키 값을 이렇게 얻어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5개를 가져올 거예요. 5개. 네.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int i는 0. 자, i는 5보다 작다. 0부터 4까지죠. 그리고 i는 하나씩 증가해라.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자, 키 값을 또 가져와야겠죠. 자, 키는 똑같이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일단 레거시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는 키라고 할게요. 레거시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서 처리될 키값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세대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100% 차세대가 아니라 일부 기존 시스템의 일부만 업무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걸 차세대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아무튼 추가 프로젝트예요. 추가 프로젝트, 업무가 추가되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써봤더니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하나니까 이게 값이 뭐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한 번에 5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딱 나왔네. 자, 여기 보면은 7이고 3이고 5고 9고 3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키값인데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유니크한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유니크한 값이 나오게 바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10번. 자, 이 기존에 이제 유틸이 있으니까 중복이 된 거죠. 똑같은 패키지 경로에 여기에도 유틸이 있고 여기도 유틸이 있으니까 얘는 레거시 유틸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레거시 유틸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새로운 유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new 유틸입니다. new. 네, 요렇게 할게요. 자, 얘는 이 클래스죠.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상속받는 거는 extend라고 그랬어요. 네, 추상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도 extend로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죠. 똑같이 일반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클래스도 추상 메서드가 있으면은 abstract이라고 적는 거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이 추상 클래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을 재구현할 겁니다. 재구현. 자, 여기다가 자, 이제는 이 방식이 아닌 키값을 마음대로 해도 유일키가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UUID라는 게 있어요. UUID는 진짜 유일한 키값밖에 안 나와요. 난수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JDK 1.5에서 UUID라는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또 이것도 마음대로 랜덤 UUID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UUI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28비트의 수로 나오는 총 36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키값이에요. 유니크한 키값이에요. 네,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에다가 UUID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랜덤 UUID 이렇게 하면은 특정한 긴 값이 나와요. 대신 이거는 유일합니다. 절대 중복되는 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러면 new util에서 get random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새로운 방식은 new util에서 get random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볼게요. 얘는 요거에서 가져와야겠죠. 물론 util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소스 코드이니까. 어쨌거나 이 클래스에서는 레거시니까 레거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거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은 다 얘를 호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쓰던 시스템은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차세대가 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추가 개발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절대 중복될 수 있는 키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UUID입니다. UUID. 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 키값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현재 유지는 해야 돼.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안 맞아. 그럴 때 얘를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재구현하면 됩니다. 이 클래스에 많은 메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이 재구현할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책에 그 스트림에 가면 나오는 건데, 요거 굳이 이렇게 클래스를 안 만들고 여기서도 간단하게 스트림 기능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추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뒤에 가면은 학습을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요. 네, 나왔죠? 이 밑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림. 자, 스트림이 있고 랜덤 키 값을 막 생성을 할 거예요. 그때는 generat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UUID를 쓸 수 있어요. UUID인데 메서드 참조를 쓸 겁니다. 메서드 참조는 콜론 2개를 연속으로 써주면 되는 건데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네, 요 방식하고 똑같아요. 요 방식을 여기다 적어준 거죠. 요거를 이렇게 내 마침표가 아니라 콜론을 2개라는 거, 콜론이 이렇게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계속 이어서 쓸게요. 자, 5개를 만들 겁니다. 한글키가 눌렸네. 네,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 거예요. 쉽죠?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총 5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이 랜덤이 5개가 생성이 됐고, 그거를 랜덤이 생성이 됐는데 그걸 5번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반복문으로 for each. 네, 이렇게 해서 시스템 프린트 아웃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system.out println 메소드 참조 기능이에요. 금방 설명했던 요 방식으로 메소드 참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생성된 값들, 요 값들 있죠? 요 값이 하나씩 여기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 out.println을 보면은 메소드 이 안에 하나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printf지만 println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의 인자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는 인자를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요 값만 찍힐 겁니다.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한번 찍어 보고요. 컨트롤 F11. 네, 요렇게 값만 찍히고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람다식이라는 게 있어요. 람다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람다식에 이 요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얻어올 건데 어떤 값을 넣냐, 뭐 x라고 할게요. x라는 값으로 가지고 와서 이때는 메서드 참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가로 열고, 네, 여기 안에다가 %s 안 하고 f라고 할까요? 그냥 f라고 하면 돼요. 더 새로운이라 할게요. 더 새로운. 이렇게 해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렸네. 더 새로운 시스템에서 %s 콤마를 안 했구나. x죠. 자, 콤마 x.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이게 스트림이라는 건데 스트림을 이용을 하고 이 안에 구현된 식은 람다식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 학습을 하니까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니까 더 간단하네? 이렇게 이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꼭 배워야지 하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JDK 1.8 이상이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